내 팔을 들며 혀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두툼한 그의 혀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듯이 날름거리며 겨드랑이의 털을 하나하나 헤집었다. 아랫도리가 예민해지며 안에서 투명한 액체가 몽글거리기 시작하자 동시에 그의 코가 킁킁거리며 무슨 허브를 뿌렸는지 물었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허브라고만 말했다. 목덜미를 거쳐 가슴에 혀를 대고 버리는 원형의 소용돌이에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땀을 흘려서 씻어야 한다는 내 말이 무색하게 그의 혀가 날름거리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초저녁부터 버린 그와의 향연이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아마도 방또씨의 꼿꼿한 발기라고 이름이 붙은 이 방에서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다른 방에서는 모두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많이 보고 싶다. 이틀을 그곳에서 지낸 뒤 나는 터키로 갔다. 이스탄불에는 그와 몇 번 왔지만 늘 모텔 술타니아에 머물렀다. 술타니아에는 특별히 그와의 추억이 넘치는 곳이다. 내가 그를 잊을 수 없게 하는 곳.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느끼고 싶은 그 절정감을 그가 나에게 고스란히 선물해 준 곳이 바로 이 술타니아에서였으니까.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런저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대답은 무척 간단했다. 숫자 15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며 그가 간결하게 정리했다. 여자의 질의 구조는 앞쪽이 8cm, 뒤쪽이 12cm로 유부처럼 합쳐져 있고 그 안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선모가 누워있다고 했다. 그 선모는 남성의 격렬한 12분으로 빳빳하게 서며 여성은 그때부터 절정을 느낄 준비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성이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려면 최소한의 남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가능한 게 아니고 길이와 굵기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랬다. 그의 말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황홀함 그 자체였다. 말하자면 남자의 크기는 뒤쪽 질의 깊이인 최소 12cm를 만족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게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길이 15cm와 굵기 15cm는 되어야 여성을 자극해도 의미가 있고 그 격렬한 15분을 버틸 수 있어야 최고의 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최소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성은 남성의 외형으로 판단한다. 벗겨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코가 그것의 크기를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 기대를 했다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튼실한 코를 가진 남성의 10중 8구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숫자 15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그 숫자 15가 바로 나를 사랑의 절정에 도달하게 하는 비책이었다. 내가 그의 위에 올라타서 처음 느낀 그 황홀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에게서 받은 수천 번의 절정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오직 그만이 나를 황홀경의 끝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그를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이루고 싶은 환상의 절정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를 느끼고 싶었지만 헤어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고 다시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터키탕은
여성이 남성의 목욕을 보조해주는 곳이란 의미였는데 그와 함께 갔었던 로마탕은 우람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다. 온몸에 비누거품을 만들어 붓고는 피곤한 다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호사스러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물이 없고 내부가 대리석으로 꾸며진 넓은 탈의실과 휴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탕에 내가 서 있었다. 남녀가 혼용인 이곳은 여자들이 오전에 쓰고 남자들이 오후에 쓴다고 알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 여자들은 없고 온통 남자들 뿐이었다. 물론 이슬람 문화권이라 동성들도 신체의 아랫부분은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대로 벗고 가슴과 아래쪽을 가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내 옆을 그저 무심하게 스쳐갔다. 얼핏 보기에는 남자들은 자신의 머리에 장밋빛과 초록색의 리본을, 어떤 남자들은 검정색과 노란색 리본을, 또 어떤 남자들은 자홍색 리본과 보라색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머리에 노란색 리본을 한 남자아이를 붙잡아 의자 위에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남자아이에게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과 음담을 퍼부으며 아이의 뒤쪽에서 허벅지 사이로 거대한 그의 물건을 들이대었다. 마치 숙회가 달려들듯이 뒤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를 움켜쥐었다. 벌어진 엉덩이 사이의 항문을 본 중년의 남자가 달려들어 엉덩이 사이의 좁은 구멍으로 자신의 물건을 들러댔다.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이와 중년 사이에 끼인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환희의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순간 어지러워졌다. 휘청거리는 순간 내 허리를 움켜잡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그가 두 손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바닥에는 과일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체리를 사러 갔다 올 테니 쉬고 있으려던 그가 마침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참이었다. 하마터면 창문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들었다고 했다. 창을 열고 눈부신 햇살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려 몸을 앞으로 내미는 찰나 잠깐 어지러웠다. 여기서 떨어지면 찾지도 못할걸 하며 그가 쉬고 섰다. 창피해서 아까 내가 보았던 것이 사실인지 환상이었는지 그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뭐 이상한 게 보이더냐며 그가 물었다. 어떻게 아는지 물었더니 프런트 직원의 말이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로마 제국에서 여성은 단지 지속적인 전쟁의 정복 활동을 위한 인구 생산의 도구였다. 그리스만큼은 아니었지만 로마 시대에도 남자끼리의 행위가 허다했다고 했다. 이 모텔 주변이 예전에 목욕탕이 즐비했던 곳이라 그런 이유로 예민한 여성들이 명현현상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그 시절의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고 했다. 모텔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리플릿에 홍보하면서 만약에 그런 현상을 겪게 되면 평생 그 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특전까지 제시한 덕에 문정선실을 이루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내가 본 것이었을까? 새꼴들한테만 그런 게 보인다고 하던데 그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을 주워들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벌써 아랫도리가 젖어왔다.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낮은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그가 잘 익은 석류를 쪼개서 내게 내밀었다. 가슴 위에서 짜내리는 석류즙이 달콤한 향내를 풍기며 밑으로 흘러내려
아랫도리를 적셨는데 그가 바로 그 밑에서 혀를 날름대고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 이글거리는 태양볕이 방을 내리 쪼이는 그곳에서 그에게 나를 내어주고 끝없는 갈망의 희열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아까 보았던 남자들도 이런 모양이었을까? 그의 앞섭이 크게 부풀어 오르자 한 손으로 바지 지퍼를 끌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생명체가 내 눈앞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저것이 내 온몸을 들끓게 해줄 것이다. 그의 얼굴 위에서 코를 지나고 입술을 지나서 다리를 벌리고는 그의 꿈틀거리는 보라색의 시꺼먼 생명체 위에 올라탔다. 미끈거리는 액체가 흘러내린 석류즙과 합쳐져일까? 그의 것이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았다.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등을 나한테 보이고 위에 앉아봐.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언제나 정면을 보고 하는 그와의 사랑을 바랬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하는 사랑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일 뿐 다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그의 발을 움켜쥐고 느끼는 이 쾌감의 절정은 다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몸이 오그라든 그 짜릿한 느낌이 제 가시기도 전에 깔끔하게 해주겠다며 그의 혀가 내 아랫도리를 맴돌았다. 이제 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어느 때는